작가님 먼저 여성 국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여성들이 무대에 서서 이제 어떤 극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 바탕이에요. 네. 근데 판소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 명의 창자가 나와서 모든 걸 다 소화하죠. 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100명이면 100명의 네. 이야기를 다 혼자 해야 되고 이제 고수가 한 명 같이 나오긴 네, 하지만 네. 소리로는 이제 그분이 모든 걸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되게 근대화된 양식의 그리고 되게 서구화된 뮤지컬이나 오페라 양식으로 분창화되고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극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장면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분창화되고 장면화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무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는 판소리라는 전통 문화유산의 공연의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프로시니엄 극장에서 공연되는 형태를 이제 상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 국극은 무대에는 오로지 여성만 올라가게 되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노소를 다 여성이 연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 주연을 연기하는 여성 배우들의 인기가 이제 당시에 엄청 하늘을 찔렀던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창극하고는 비슷한데 배우들이 다 여성이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창극이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근대화된 형태의 공연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큰 성과를 못 내다가 여성 국극, 여성들만이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도 이제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이몽룡과 성춘향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저희가 그들이 10대였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판소리에서는 막 60, 70, 80 먹은 명창들이 이몽룡을 연기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게 좀 뭔가 이게 시각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근데 20대, 30대의 여성이 남성의 분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꽃미남 같은 얼굴을 하고 네. 이몽룡을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용서하오 아산여여 떠나는 내 가슴도 피수로 여미는 듯오리고리 찢어지나 사나이 평생 되엄 목숨 걸고 이루려고 토함산 정기어린 불국사 큰 마당에 하늘을 높이 답을 세워 전추만대 세월 속에 스승님의 뜻을 피우리라 인니 걱정은 마르시고 장도에 오르소서 임가시는 그 신기은 잇몸머에 막사오리 먼 발치에 홀로 남어 정하수 무샤놓고 굴곡 같은 마당에 빛나는 다음을 쌓으시고 그 묘하냐 한지다 저야 장천 피오리다 고마워라 내 사랑아 그 마음을 누구를 삼어
그게 그럼 실제로 여성 국극이 인기 있었던 때가 언제쯤이에요? 50년대가 가장 이제 절정이었고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한국 전쟁 동안 피난을 다니면서도 공연을 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제 60년대가 되면서는 한국이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네. 한국의 굉장히 많은 전통 문화유산들을 국가적인 것으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여성국극은 사실 탈락되고 그리고 이제 남녀 혼성 창극, 지금의 국립창극단이 네네. 생기고 그리고 당시에 뭐 헐리우드 영화니 뭐 악극이니 굉장히 네. 많은 인기 있는 장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여성국극이 이제 거의 사라져 가게 되죠. 근데 당시에 유일하게 극단 진진이라는 곳이 네. 6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정연이에 등장하는 매랑국극단이 네, 아마도 네. 이 진진 국극단을 네. 네, 그 모습을 아마 이어받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구나 이런 형태가. 있었대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뚝 끊겨가지고 그렇죠. 모르고 네. 살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뭐 되게 인기가 많아서 정말 무슨 가상 결혼식도 열리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 밴드가- 남자 역을 했던 네, 여성 네. 배우가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네. 그래서 그 뭐 웹툰 정연이의 그런 부분들도 다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남자 역할을 했던 남성 주연 역할을 했던 여성 배우들의 인기가 너무 하늘을 찔러서 제가 이제 당시의 배우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사진관에 가면 네. 여성국극 배우들의 분장을 할 수 있는 소품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네. 인생 네컷 이런 거 아하, 찍으러 네. 가면 이렇게 소품이 쫙 늘어져 네, 있는 네. 것처럼 네, 네. 당시에 배우들의 소품을 몸에 걸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다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뭐 여성 잡지나 뭐 그런 대중 잡지들이 이 배우들을 엄청나게 이제 조명하고요. 그런 사료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건 확실하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글 중에 하나는 그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여성 1세대인 노라노 선생님이 네, 네. 당시에 이제 연극 옷들을 몇 번 만든 경험이 있는데 무슨 신연극 이런 데를 가면 다들 너무 가난한 옷차림을 하고 공연을 해서 정말 보기가 정말 안 좋았다. 그래서 자기가 옷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뭐 햄릿처럼 뭐 오델로처럼 이렇게 입히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게 안 됐는데 여성국극 공연에 가면 창고에 비단이 넘쳐나더라. 뭐 이런 증언을 하신 그런 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시의 여성국극의 인기는 거의 BTS급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했던 게 그냥 전통 무슨 심청전, 뭐 흥부전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뭐 외국의 얘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도 뭐 여성 국극화 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공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인기에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당시가 이제 한국이 되게 근대 국가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한 그 노력이 계속 네. 펼쳐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답적인 레파토리가 이제 좀 지겨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젊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 네. 당시 유행하던 이제 뭐 심파소설이라든지 그런 외국 소설 그리고 뭐 투란도트 같은 오페라 레퍼토리 같은 것들 투란도트까지 네,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와서 번안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 그야말로 당대에 지금은 이렇게 뭐 여성국극을 정연이라는 웹툰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또 창극으로 만들고 뭐 드라마로 만들고 이런 미디어 믹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당시에는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